저는 아직도 할머니의 작은 부엌을 기억해요. 그곳에는 늘 밀가루와 달콤한 냄새가 떠다녔죠. 그곳에서 할머니는 완벽한 베이킹을 위해서는 레시피뿐만 아니라 수년간 전에 내려온 작은 노하우들이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비법들은 간단해 보이지만 당신의 케이크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특히 아소번 팁은 정말 놀랍게 당신을 놀라게 할 거예요. 1. 차가운 오븐에서 굽는 파운드 케이크.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 때 할머니는 오븐을 예열하느라 서두르는 법이 없었어요. 차가운 오븐에 틀을 넣고 온도를 천천히 올렸죠. 덕분에 반죽은 서서히 데워지고 케이크는 예쁜 균열이 생기면서 고르게 부풀어 올랐고 속은 촉촉하고 부드러웠어요. 부엌 전체에 퍼지던 맛있는 향이 아직도 기억나요. 케이크를 자르면 각 조각은 황금빛으로 매끈하고 달콤하게 부드러웠으며 한 입 베어 물면 입안에서 살살 녹았죠. 이런 인내가 성급한 레시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맛을 만들어냈어요. 2. 베이컨 기름을 활용한 콘브레드 겨울 아침이면 할머니는 전날 식사하고 남은 베이컨 기름을 활용해 콘브레드를 만들곤 했어요. 딱 한 작은 술만 넣어도 겉은 바삭해지고 맛은 부엌 가득 퍼지는 고소하고 맛있는 향을 냈어요. 빵이 완성되면 겉은 황금빛으로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촉촉했으며 옥수수 향과 고기 기름의 짭조름하고 달콤한 맛이 어우러져 온 식구들이 또 먹고 싶어 했어요. 알겠어요. 버려질 것 같은 재료로 할머니는 평범한 콘브레드를 따뜻한 집을 떠올리게 하는 선물로 바꾸셨죠. 3. 건조 오렌지 껍질로 흑설탕 보관하기. 할머니의 흑설탕 통에는 늘 햇볕에 말린 오렌지 껍질 조각들이 들어있었어요. 할머니는 오렌지 껍질에 남은 에센셜 오일이 흑설탕이 뭉치는 것을 막아주고 늘 보송보송하고 가볍게 유지하여 사용하기 쉽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어요. 통을 열 때마다 익숙한 단내 외에 은은한 오렌지 향이 떠다니며 부엌을 자연스러운 향기로 채웠죠. 그 비법 덕분에 할머니는 굳어진 설탕 때문에 망가질 걱정 없이 언제나 부드럽고 향기로운 쿠키를 만들 수 있는 완벽한 재료를 손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4. 밀가루 여러 번 채치기. 밀가루를 섞기 전에 할머니는 늘 최소한 3번은 채에 쳤어요. 채를 칠 때마다 밀가루는 더 고와지고 공기가 잘 통하게 되어 구울 때 케이크는 고르게 부풀어 오르고 구름처럼 가벼운 부드러움을 가졌어요.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아 하얀 밀가루가 채를 통해 작은 눈송이처럼 부드럽게 그릇에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곤 했죠. 그런 꼼꼼함 덕분에 할머니의 케이크는 늘 완벽한 식감을 가졌고 한 입 베어 물면 입안에서 사르르 녹았어요. 아치, 초콜릿 케이크에 커피 넣기. 할머니는 초콜릿 케이크의 풍미를 더 깊게 만드는 작은 비밀이 있었어요. 반죽에 인스턴트 커피 한 작은 술을 넣는 것이었죠. 커피는 초콜릿 맛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더 깊고 향긋하게 만들었으며 그 맛이 입안에서 더 오래 머물게 했어요. 처음 맛보게 해주셨을 때가 기억나요. 익숙했던 케이크가 갑자기 훨씬 더 세련되고 매력적으로 변했죠. 약간의 커피만으로도 부엌은 따뜻하고 진한 향기로 가득 찼어요. 이스크 홈미드 버터밀크. 할머니는 부엌에 늘 버터밀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필요할 때면 신선한 우유에 레몬즙이나 화이트 식초 몇 방울을 섞고 부드럽게 저어 몇 분간 두셨죠. 그렇게 살짝 응고된 우유는 버터밀크를 완벽하게 대체하여 케이크를 더 부드럽고 촉촉하게 만들었어요.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던 것이 기억나요. 부엌에서는 뭔가 부족하면 만들 수 있어. 어떻게 하는지 알기만 한다면 말이지. 그리고 실제로 할머니의 케이크는 결코 누구도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7. 타르트 반죽에 식초 넣기. 타르트 반죽을 만들 때마다 할머니는 식초 몇 방울을 넣곤 했어요. 짭짤한 요리에만 사용될 것 같은
이 양념은 반죽의 탄성을 줄여 껍질이 바삭하고 동시에 쉽게 늘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오븐에서 구워진 반죽층은 겹겹이 쌓여 바삭하게 분리되었고 맛있는 버터 향을 내어 맛보는 사람마다 감탄하게 했어요. 그 간단한 식초 한 방울 덕분에 할머니의 타르트는 항상 완벽하고 황금빛으로 바삭한 껍질을 가졌어요. 8. 얼음물 또는 보드카. 할머니가 반죽에 적용하던 또 다른 비법은 일반 물 대신 얼음물, 때로는 보드카를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차가운 온도는 밀가루의 글루텐이 너무 많이 형성되는 것을 막아 구워진 껍질이 고무 같지 않고 가볍고 부드러우며 바삭하게 만들었죠. 그 껍질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의 느낌이 아직도 기억나요. 바삭하지만 입안에서 사르르 녹고 버터 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어요. 평범한 타르트를 숭고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작은 비법이었죠. 9. 견과류와 건포도에 밀가루 입히기. 호두나 건포도를 반죽에 넣기 전에 할머니는 항상 마른 밀가루로 한 겹 입혔어요. 덕분에 구울 때 견과류가 틀바닥에 가라앉지 않고 케이크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었죠. 케이크를 자르면 각 조각은 견과류와 건포도가 박혀 있어 맛만큼이나 예뻐 보였어요. 작은 단계였지만 케이크의 모양과 맛 모두를 더 완벽하게 만들었죠. 10. 설탕에 버무린 과일, 사과, 자두, 블루베리로 타르트 속을 준비할 때마다 할머니는 과일을 미리 약간의 설탕과 섞었어요. 설탕은 물을 빼내어 속이 걸쭉해지고 반죽이 축축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었죠. 구워진 후 속은 달콤하게 부드럽고 일관성이 있었고 과일 향이 따뜻한 버터 향과 섞여 부엌 전체에 퍼졌어요. 이 비법 덕분에 할머니의 타르트는 항상 풍부한 속을 유지했고 결코 묽어지지 않았어요. 일레슬레 빵가루로 축축함 방지하기. 타르트 반죽이 축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할머니는 속을 넣기 전에 틀바닥에 마른 빵가루를 뿌렸어요. 오븐에서 빵가루는 모든 과도한 액체를 흡수하여 반죽 바닥을 바삭하고 고르게 황금빛으로 유지시켜 주었죠. 자르면 각 타르트 조각은 단단했고 바삭하고 향긋한 반죽 안에 부드럽고 크리미한 속이 들어있었어요. 사소해 보이는 빵가루 한 겹 덕분에 할머니의 타르트는 위에서 아래까지 항상 완벽했어요. 12. 버터 종이로 틀에 기름 바르기. 할머니의 냉장고에는 늘 보관해둔 버터 종이 조각들이 있었어요. 베이킹이 필요할 때면 그것으로 틀을 부드럽게 문질렀죠. 종이에 남아있는 버터 양은 달라붙지 않게 하는데 충분했고 동시에 겉껍질에 부드러운 향을 더했어요. 덕분에 케이크는 항상 틀에서 쉽게 빠져나왔고 황금빛으로 매끈한 표면과 섬세한 버터 향을 가졌어요. 23. 수분을 유지하는 행주. 케이크가 오븐에서 나와 식기 시작하면 할머니는 깨끗한 행주로 덮어두곤 했어요. 행주는 수분이 너무 빨리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케이크 껍질이 마르거나 굳는 것을 방지했죠. 맛을 보면 케이크는 갓 구운 것처럼 여전히 부드럽고 촉촉했어요. 작은 몸짓이었지만 할머니가 늘 가족을 위해 원했던 맛과 수분을 완벽하게 보존해 주었죠. 10스타 엔젤 푸드케이크 뒤집어 놓기. 엔젤 푸드케이크를 다 굽고 나면 할머니는 그냥 식탁 위에 두지 않고 틀을 즉시 뒤집어 놓았어요. 케이크는 가볍고 공기방울이 많아서 그냥 두면 쉽게 가라앉을 수 있었죠. 뒤집어 놓으면 중력이 케이크의 구조를 늘려주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모양을 유지해 주었어요. 덕분에 구름처럼 희고 부드러운 케이크는 할머니가 자를 때마다 항상 온전한 형태로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15. 오븐에 증기 넣기빵을 더 부드럽게 만들고 싶을 때면 할머니는 오븐 바닥에 물이 담긴 쟁반을 넣곤 했어요. 굽는 동안 발생하는 증기는 껍질이 너무 딱딱해지는 것을 막아주었고 동시에 빵 속을 촉촉하고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죠. 부엌 전체에 퍼지던 진한 향이 아직도 기억나요. 빵을 자르면 부드러운 온기가 뿜어져 나왔고
너무 부드러워서 입안에서 살살 녹았어요. 16차. 굽는 동안 쟁반 돌리기 할머니는 오븐이 절대 열을 완전히 고르게 분배하지 않는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굽는 과정의 중간쯤에 케이크 쟁반을 부드럽게 돌려주셨죠. 덕분에 각 케이크는 어느 한 구석도 타거나 색이 옅어지지 않고 고르게 노릇하게 구워졌어요. 이 작은 습관 덕분에 할머니의 베이킹은 항상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모습을 가졌고 보기만 해도 맛보고 싶게 만들었죠. 할머니의 작은 비법들은 엔젤 푸드 케이크를 뒤집어 놓는 방법부터 행주로 수분을 유지하는 방법까지 간단했지만 큰 차이를 만들었어요. 케이크를 더 예쁘고 맛있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옛 부엌의 따뜻한 맛을 보존해 주었죠. 저는 그 비법들 중에 적어도 한 가지는 다음 베이킹에 바로 시도해보고 싶게 만드는 팁이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자, 그럼 할머니의 추억과 함께 당신의 베이킹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어떤 팁을 선택하시겠어요?